자, 관광자원 해설론 8주차 두 번째 영상입니다. 3장 관광자원 해설의 구성과 기대효과는 쭉쭉쭉쭉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요. 오늘은 그것 중에서 86페이지 자원 해설의 핵심 요소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자원 해설의 핵심 요소. 자원 해설할 때 요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거죠. 첫 번째, 관여시켜라. involvement거든요. 관여.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관여라는 건 얼마나 관계가 돼요. 너 이번에 사기 사건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어? 그죠? 네가 그쪽에 얼마나 섞여 들어가 있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관여시켜라. 섞여 들어오게 만들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였습니다. 문화유산 해설 시에 방문자를 관여시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되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방문자를 해설 작업에 관여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도 이 중에 어떤 것들을 아니면 변형시켜서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채점 항목에 관광객을 관여시켰는가 하는 항목도 있을 거예요. 자, 보면 첫 번째, 첫 대면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다짜고짜 해설하는 게 아니라 아유 올라오시느라고 힘들었죠. 자꾸 부석사 얘기만 하게 된대. 여기서 한 4시간, 3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오시느라고 힘들었죠. 식사를 하셨어요? 아, 관광과라고요? 저도 부산 가봤는데 부산에 무슨 저기 있죠? 범어사 있죠? 거기 좋던데 뭐 그런 식으로 자꾸 그 첫인상, 첫 대면 인상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방문자들의 지식과 관심을 이용하라.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전에 방문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내 해설을 들으러 온 사람이 유치원 아이들인지 대학생인지 그게 미리 알고 있다면 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 아이들에 맞는, 대학생이면 대학생 수준에 맞는, 또는 심지어 대학생이라도 전공이 미술인지 철학인지 아니면 경영학인지, 그래서 방문자들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어떤 지식, 어떤 관심을, 어떤 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면 거기에 맞춰서 나는 전혀 그 미술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미술적인 얘기만 하면 흥미가 떨어지죠. 그죠? 나는 전혀 그 호텔에 관계가 없는데 호텔 객실 뭐 메이드 뭐 그런 거 다이닝 그런 것만 설명을 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호텔 우리 식당에 일식당 양식당 어쩌고저쩌고 그걸로 하면 확 가까워지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자들의 지식과 관심을 이루는 셋째, 질문을 던져라. 이게 뭔지 아세요? 뭐같이 생겼어요?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그런 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책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방문자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게 하면 관광자원 해설사는 방문자들이 꼭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궁금한 게 뭐야? 물어보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그러면 그들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하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사소한 질문이라도 그것을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 이유는 뭐냐면 그 사소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죠. 포인트는 저 사람들이 방문한 그 경험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해설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해설사가 여자분이 하여튼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렇게 물어보면 승질 나죠.
근데 그걸 묵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제가 아마 이 부석사보다는 어릴 것 같은데요? 라든가. 이해가 되시죠?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을 하면서 또 때로는 이런 사소한 질문으로 부드러운 분위기. 근데 회사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으니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 다음부터 분위기 싸해지겠죠.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원해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친구하고 수다 떤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죠? 여러분이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자원해설가로 희망을 갖는 거는 안 권하고 싶죠. 근데 대체로 만나서 얘기하고, 특히 여학생들은 만나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누구나 가능해요. 여자만 아니요, 남자도 가능해요. 남자도 가능해요. 됐고요. 네 번째, 모든 감각기관을 활용하라. 이 부분에서는 대면 수업을 하는데,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요 부분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제가 분위기를 그러거든. 수업 막 하다가 야 잠깐 조용히 해봐. 그럼 애들이 그래요. 그러고서 그저 사전에 창문을 살짝 열어놓거든. 야, 니네 들려? 바람 소리 들려?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거. 또 앞에서 제 대학 때 안양수목원에 가서 여기에 소태나무 우리 지도교수가 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감, 모든 청각도 있고요. 또 때로는 만져보게 하는 것도 되겠죠. 부드러움을 느껴보게 한다거나, 아니 거친 거. 앞에 페스탈로치에 교육하게 하고 개울가에서는 모래를 만져보게 하고 돌도 만져보게 하는 그런 거죠. 그게 왜 그런 걸 시키냐면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해보면 다르죠. 직접 냄새 맡아보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산으로 절까지 올라가는데 냄새가 그래요. 그럴 땐 거기까지 안 가도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 냄새 나시죠? 안 좋죠? 이게 무슨 냄새인지 아세요? 그 양옆이 다 사과밭이거든요. 사과밭에 퇴비 주는 냄새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감각기관,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악어 해설하려고 갔는데 수달이 나왔다. 그럼 수달로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악어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내 목표가 아니에요. 자원해설가의 목표. 자원해설가의 첫 번째 목표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경험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젝트 할 때도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배우는 내용이 다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다음에 소그룹을 형성시켜 다양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 50명씩 떼거지로 하는 것보다 5명, 10명씩 설명해주고 직접 해보게 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소그룹이 되면 효과는 훨씬 나요. 근데 현실적으로 소그룹으로 나눠서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자원해설 때 가능한 거는, 가능하면 한 번에 해설을 듣는 인원을 제한시키려는 거죠. 제한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룹이 작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지난주에 수업을 했지만 인원을 반으로 줄였죠. 우리 903호 강의실이. 수업 분위기는 훨씬 좋아요. 그게 2배, 70명이 되잖아요. 시끄럽고 떠들고 막 부딪히고 지네끼리 소곤소곤 굉장히 방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발 올해 1학년이 올 12월 달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전공 신청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듯이. 제발 호텔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인원이 작으면 훨씬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해요. 아마 이 대학이
초등학교도 30명, 중고등학교도 얘는 작은 대학만 이렇게 대규모죠. 이유는 그렇죠.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 가는 거죠. 다음 학기에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건 기획이 아니라 관광 영어 과목이요. 동영상으로 하니까 지난 학기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해? 그래서 그거는 대학본부에 얘기해갖고 수강 인원을 35명 정도로 할 것 같아. 그러면 동영상 안 하고 풀로 대면 수업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재미뿐만 아니라 전달도 잘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명을 데리고 해설을 하는 거랑 두세 명을 데리고 해설하는 거랑은 얘기가 다르겠죠. 실무로 적용을 시키면 두세 명을 데리고 나를 해설가로 고용해서 나의 해설을 들어오는 거는 단가가 비싸지겠죠.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겠죠. 물론 두세 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한테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기까지 노하우가 쌓이고 스페셜리스트가 돼야겠죠. 처음 시작은 여행사에서 뭐 버스 타고 가면서 하는 그런 걸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뭐 어쩌고 하는 것도. 그리고 이 참 초등학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의 추세는 현장 체험 학습이 굉장히 추세죠. 그죠? 초등학교도 체험, 유치원생도 체험 학습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저 뒤에 계세요. 다 거기 현장에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런 걸로 페이도 얼마 안 될 것 같죠. 해서 노하우, 경험 그런 걸 쌓고 나름대로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간단하게 메모하고 그런 걸 숙지를 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범어사 이런 데를 한 번도 안 가봤으면 거기서 해설 못하죠. 그런 때는 인터넷도 뒤져보고 책도 찾아보고 할 거 되게 많죠. 범어사 3번만 갔다 오면 책 안 봐도 돼요. 저 같은 경우 부석사 10몇 년 가거든요. 10몇 년째 가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저 서남사도 가고 뭐 해인사도 가고 했었는데 제가 부석사를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자원 해설만 현장에서 들으면 우리 학생들이 지겨워해요. 재미없어 해요. 나의 교육적 효과는 이루었으나 그런데 늘상 하는 얘기가 관광은 뭐다? 노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 해설 들으러 갈 때도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재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겨워하면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체험을 꼈는데 밤따기 체험 그런 거를 하는 걸 시즌을 맞추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하다가 딱히 거기가 사과의 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따기 체험을 하죠. 그것도 처음엔 육회비빔밥도 안 먹었어요. 가면 가자마자 육회비빔밥부터 먹어요. 식당이 작아서 2개조로 나눠서 먹어요. 조금 불편은 해요. 그런데 왜 육회인데요? 거기가 또 소고기가 유명하대요. 몰랐죠? 근데 전부 다 만족. 육회를 싫어하는 사람은 불고기로 대체를 해서 주기는 해요. 만족도 끝내줘요. 전부 다 또 가고 싶다고 그러고요. 지금 얘기는 뭐예요?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가 하나씩 붙더라는 얘기죠.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건 자원해설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흥미있고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분야로 여러분의 직업을 정하면요. 전문가가 되는 기간이 짧아져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자꾸 더 잘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쉽게 말하면 전공도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는데 어쩌어쩌서 시험도 못 보고 잘못해서 다른 걸 비하는 거 아닙니다. 화공과를 갖다 칩시다. 화학공학과. 재미없죠. 안 좋아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좋아해서 진짜로 조금 알고 여기 아닌 사람도 많겠지만 관광 재밌을 것 같아서 오고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은 과목을 들으면서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도저히 그 지금 2학년까지 2학년 1년 배워봤는데 관광이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잽싸게 전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나하고 안 맞는 공부하면 학교 오기도 싫고 성적도 안 좋고 뭐 재미가 없죠, 인생이. 근데 확고하게 뭔가가 있다. 그럼 그거를 얼른 전과하면 동의대학은 전과 제도가 무지 발달돼 있죠. 지금 우리 과 수강생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전과하는 학생들을 받아줘서 그래요. 학교 입장에서는 전과를 무한정 받죠. 예를 들어 내가 화공과가 싫어. 화공과 들어왔는데 자퇴하려고 그래. 관광과 하려고. 학교에다가 관광과로 옮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전과는. 학교 입장에서 보면 자퇴해서 나가면 등록금 수입이 줄죠. 근데 이 아이가 이쪽으로 오면 수입에 영향이 없죠.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걸로 원하신다. 됐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골격에 짜임새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스토리텔링 해설을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주제를 선택해라. 이야기거리를 선택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답사를 안 가니까 참 힘든데 매번 그 학기 전학년 답사를 갔다 온 걸 예를 들거나 학년 답사를 갖고 온 걸 팍팍 가는데 답사를 가지라니까 자 저기 남원으로 갑시다. 추어탕에 있는 남원에 가면 유명한 데가 광안루거든요. 광안리가 아니고 광한루 거거든요. 광안루를 얘기할 때 광안루 정자를 갖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광안루 정자는요, 보기 거의 유일한 걸 정확하지 않은데 거의 유일한 밑에서 불을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해요. 그러니까 광안루를 해석을 할 때 그 건축적인 그 불 때는 아궁이가 있는 누각이다로 해설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광안루는 이렇게 위에 떠 있거든요. 밑에 나무 기둥들이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 기둥에 보면 조그만 홈들이 이렇게 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3.1운동을 했잖아요. 3.1운동하니까 전부 다 대한민국 조선 독립 만세 만세. 그 일제 헌병들이 잡아서 다 가뒀을 거 아니에요. 경찰서 그땐 주재사에 가뒀을 거 아니에요. 가둬도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그 경찰서에 가둘 유치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 누각의 밑에 기둥 사이를 막아놓고 그 안에다 가두는 거죠.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3.1운동이 골격이 될 수도 있죠. 또 광안루 하면 떠오르는 게 남원하고 광안루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성춘향과 이몽룡. 그죠? 성춘향과 이몽룡. 그러면 오작교도 거기 있거든요. 오작교가 뭐야? 7월 7성날 견우가 직녀가 만나는 거. 춘향이가 이몽룡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죠? 오작교 까마귀 다리라 그런 거 그랬잖아요. 그 연못에 보면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걸 갖고 청춘 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도 있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골격을 골격의 짜임새가 있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 이야기거리, 토픽 뭘로 갈 건가. 그리고 테마를 선택하고 기획하는. 그러니까 앞에 그 설명할까 겹쳐졌는데 주제를 뭘로 정할 건가. 사랑 얘기로 할 건가. 건축으로 할 건가. 독립운동으로 할 건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러분들도 프로젝트를 하면 부산 밖으로 나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람 쐴 겸 다녀오세요. 그런데 먼저 나가면 실패해요. 나가기 전에 뭘 갖고 어떻게 할 건가 그 회의를 하고 나가야 돼요. 잘못하면 2번, 3번 찾아가는 수가 생겨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결과는 없어요. 가기 전 장소 선정할 때부터 여러분들끼리 진짜로 토론을 하고 조사도 해보고 그러고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원 간의 협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거고. 세 번째, 서두를 잘 꺼낸다. 앞에서 얘기했던 첫인상 그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둘째 줄에 있습니다.
시작 프로그램이 시작 부분이 해설 프로그램 전체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시작이 반이다. 뭐 그런 거죠. 첫인상이 중요하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골격이 짜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청춘 남녀, 성춘형과 이몽룡 얘기로 갔으면 부드럽게 여러분들은 진짜 선남선녀시네요. 요새 연애들 많이 하시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내가 얘기가 되죠. 갑자기 남자친구 얼굴이 그려지고 여자친구 얼굴이 그려지고 쫙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다가 성춘향과 이몽룡으로 탁 치고 나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상 그렇거든요. 1교시 수업하기 전에 보통 제 출근 시간은 8시 늦어도 20분에는 와요. 매일 수업 있는 날은. 수업이 없는 날도 이제 익숙해지고 뭐 이렇게 일찍 옵니까? 일찍 와서 오늘 강의할 파트를 한번 쭉 훑어요. 물론 그렇게 안 훑어도 이거 들고 가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얼마든지 떠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일찍 와서 커피 마시면서 쫙 한번 그래봐야 2, 3분 5분을 안 넘겨요. 이렇게 훑고 들어가서 강의를 하면 강의가 잘 되죠. 어떻게 풀어가겠다 하는 구상이 있으니까. 오자마자 강의를 하면 강의가 딱딱해지겠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 처음 시작 5분, 10분 동안은 책만 읽다가 이제 그때서 이제 머리가 깨니까 쫙 가겠지만 훨씬 비효율적이고 재미없는 강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정보를 알고 뭐에 관심 있는 나이고 그럼 난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해설을 할 건가 고민을 한 다음에 가는 거죠. 고민을. 근데 학교에서 보내는 경우는 가끔은 학교에서 요구를 이런 쪽으로 좀 해설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들 들었어요. 대부분은 아닌데 그럼 그거에 맞춰서 또 서도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호의적인 분위기. 그렇죠? 거기 학생 조용히 하세요. 지금 내가 해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야 이 새끼 조용히 해 하는 식으로 하면 전부 다 가요. 그거는 자발적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드러운 분위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100% 확실합니다. 한 교수님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막 들리네요. 이 소리가 여러분한테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이씨 망할 놈의 코로나가 또 이 혼합 수업이 교수 입장에서 더 힘들어요. 딱 좋은 거는 그나마 여러분 마스크 쓴 얼굴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은데 노동 강도는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자, 그 다음에 테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요. 자꾸 내가 정한 테마. 아까 그랬지 건축이 세 가지로 여기서 이제 건축을 할 건지 독립 어쩌고저쩌고 할 건지 뭐 청춘 남녀로 할 건지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슬쩍슬쩍 글로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겠죠. 내 해설의 목표는 시간 때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강의를 하는 거는 시간 때우기 위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승질이 못 돼서 그런지 그런 강의를 할 바에는 차라리 일찍 수업 끝! 하는 게 좋아요. 판단의 기준은 1. 내 컨디션이 나쁘거나 아니면 내 수업을 듣는 애들이 이상하게 오늘은 집중도 안 하고 그렇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다. 끝! 그거 계속 해봐야 재미없어요. 근데 자원 해설가는 끝!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걸 즐기고 설명하는 걸 좋아하고 남들이 즐거워하는 걸 즐기면 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 6째 마무리를 짓는다. 끝나니까 당연히 마무리를 져야 되겠죠. 알람이 울려서 끄고요. 알람 끄고요.
재난안전 문자는 차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좋아야지. 그러니까 적응을 했어요. 다윈 말대로 변화에 적응을 하니까 훨씬 낫죠. 자, 맨 마지막 말이요. 강렬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한마디를 던지고 떠나라. 와, 마지막 멘트를 뭘로 할 거냐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렬하지가 않죠. 지금 이 항목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조별 프로젝트를 하는데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미리 콘티를 짜야 되는 거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해보세요. 말아먹어도 돼요. 이거 하나 말아먹는다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 세 번째는 시간이 됐네요. 얼추 돼버렸네 시간이. 그죠? 예.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요. 2020년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요. 2019년 기말고사 시험 범위보다 뒤로 좀 늘었어요. 아무래도 이 동영상을 하다 보니까 빨라졌나 보네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기말 시험 범위고요. 리포트는 미리 얘기했으니까 제출하시고요. 강의실 제대로 찾아오십시오. 됐죠? 아니, 나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우리가 또 수업이 있네요. 그죠? 시험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걸로 관광자원 해설론 8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